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 내지는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일간인 것이고요.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글자, 즉 천간 10개의 글자 중에서 6번째 글자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글자 무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은 그런 개념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금 같은 걸 놓고 봤을 땐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토의 입장에서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쌓이게 되면 높아지죠. 높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땅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높은 개념, 넓은 개념, 또 땅이 많이 쌓이다 보면 깊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일간 내지는 기토라고 하는 일간들이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흙이 많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땅 속 안에는 여러 가지 금강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땅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른다. 캐고 들어가 봐야지만 이것이 금강석인지 아니면 석탄을 캘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일간이 왕하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매 역할, 중개 역할도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인데, 그건 뭐 무토나 기토나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높은 흙 내지는 넓은 흙이니까 뭐예요? 높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넓은 건 뭐예요? 평야라든가 광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기토인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즉 높지 않고 낮은 개념이죠. 낮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넓지 않고 좁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산이라든가 산맥 내지는 광야, 평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작은 논밭 같은 개념, 아니면 집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좀 저기 시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농촌 귀농생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정원 같은 것들, 과수원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러한 작은 개념의 토가 바로 음토인 기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죠. 그래서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원 같은 개념의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담장토라는 것은 여러분들 집 같은데 지금은 서울 같은 데는 담장을 없애자라고 하는 미관상 담장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 담장이 다 있었죠. 담장 안에 작은 텃밭 같은 것이 바로 기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담장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기토는 작은 개념, 그 다음에 무토는 넓은 개념, 높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기토는 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 습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상담하셨던 분이 자기가 기토일간인데 자기가 기사일간이에요. 기사일간. 그래서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
물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텃밭 같은데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영구히 마르지 않고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말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당연히 물은 주어야죠. 여러분들 텃밭에다가 씨앗이라든가 묘목만 있고 물 안 줍니까? 물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토는 아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라든가 온기, 즉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 용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목화통수에서 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수인 뭐가 있겠어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전원토, 담장토처럼 작은 토이기 때문에 양수인 임수는 제가 설명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큰 이렇게 임수가 있는 것보다는 작은 개수는 뭐예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자작자작한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즉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물기,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사주의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는 기토는 뭐예요? 물은 있는데 햇볕이 찌지 못하면 음습해지죠. 땅이 물만 있고 햇빛이 지지 않으면 햇빛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썩어버릴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병화만 있고 온기만 있고 수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마른 땅이 되겠죠. 마른 땅, 즉 뭐예요? 적당히 마른 것도 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오래오래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온기도 있어줘야 되고 물기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와 개수라고 하는 것을 사시사철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뜨거운 여름에는 병화보다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개수보다는 병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시사철 병화 개수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사주를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기토의 사주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해서 지지로 12개의 지지가 있고요. 그 12개의 지지를 각각 한 달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신유술이죠. 원래라기보다는 이렇게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계절로 크게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로 구분했을 때 신유술월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됩니다. 즉 신월 같은 경우에는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가장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달이 바로 이 6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해월로 넘어가는 단계, 즉 가을의 막바지라고 해서 늦가을, 그래서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신월, 6월, 술월이 모두 가을이라고 하는 점은 공통적이고요. 또 신월, 6월, 술월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것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하고 6월이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은 이때 금이 어떻게 되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놓고 보게 되면, 신월은 금의 제왕지가 아니라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여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금이 왕성한 시절 신월과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금이 가장 왕하죠. 그 중에서도 6월이 가장 왕한 계절이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라기보다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면 술월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월과 유월이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월이 금이 왕한 금왕절임에 반해서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일간이죠. 토일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 진술축미월에 토가 왕한 것은 사오월하고, 그 다음에 진술축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신유술월에서도 술은 금이라기보다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이 신월, 유월, 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특히 이렇게 신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신월은 금이 임에 반해서 신월은 토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토의 여기가 사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할 때도 무토 유월이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한 반면에 무토는 사지에 들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무토에서 기토로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 무토도 토이고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둘 다 약한 건 마찬가지죠. 토 자체가 6월에 약한데 6월은 금이 왕하니까 약한 기토의 기운을 더욱 설계하고 더 뺏어가는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토생금 하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토극수 하면은 토가 수를 극하니까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토생금이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생금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토극수 해서 토가 수를 극하니까 극은 나쁜 것, 생을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토가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일간 자체가 튼튼했을 때는 금을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할 때 금이 왕한 것은, 이거는 오히려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금이 토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기토는 일간 자체가 뭐다? 약하다. 약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약한 사주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생조할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를 하게 되는데, 기토는 토이기 때문에 화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편인인 뭐가 있습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생을 해줄 때는 편인인 정화로서 생해 주는 것보다는 정인인 정화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비단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놓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하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정화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오히려 편인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좋은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토를 생하는 데 있어서 그 공력이 좀 줄어든다. 공력이 작기 때문에 토를 생해 주는 것은 양화인 병화로서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긴 하지만, 습토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의 기토는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고, 또 6월은 물이 얼 정도의 그러한 차가운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싹한 그러한 숙살지기라고 해서 오싹하고 서늘한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다. 단 6월에 수기가 없으면 가을에 기토 또한 가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가을에 땅도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기토를 튼튼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면, 다음은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가을에 텃밭이 옥토가 돼서 가을에도 여러분들
이런 하우스 같은 거 쳐가지고 작물 같은 거 심어서 키울 수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한 햇볕이 찐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우스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토 그 텃밭에다가 오이도 겨울에도 뭐 딸기 같은 거 이렇게 하우스 농사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기토는 병화하고 개수를 쓴다. 먼저 선병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이죠. 유금이라고 하는 이 유금은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주의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 자체 어떤 토?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자체는 금이 되죠. 그래서 대 음이 되죠. 일간도 월지도 대 음인데, 토가 생하죠. 금을 생하는 그런 관계이기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식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저거는 상관이라기보다는 식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 국세가 어떤 국세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이렇게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식신격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은 금이 왕한 것이지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아니죠. 일간은 약하고 식신 상관이 왕하면 일간의 기운을 식신 내지는 상관이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설기태가 설기가다, 듣는 어떤 어감상으로도 좀 좋지 못한 느낌이 들죠. 우리 아플 때, 배탈 났을 때 뭐라죠? 설사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설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설사 두세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다리가 풀리고요, 속이 허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식상이 많아서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면 바로 설사를 사람이 해서 많이 허약해져 있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화인 병화로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토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비견이라고 하는 육친이 될 것이고, 기토가 약한데 6월에 약한데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유금하고 축이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도 서로 합을 하게 되니까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6월에 기토가 지지로 사, 유, 축, 삼합을 완전하게 짜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 글자 한자, 기토가 축년에 태어나서 소가 태어났네. 소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태어나는 게 좋아, 내지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아. 이거 옛날에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요. 연지 기준으로 어떤 분들 저기 카페에서 어떤 분들 답답해서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서로 좋지 못하다고 결혼을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띠 가지고 궁합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좀 헛웃음을 웃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주는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 큰 틀을 보면 좋은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합이 완전하게 구전되어 있죠. 그래서 사유축 이 삼합이 되면 뭐예요? 금국을 이룬다고 그래요. 금국. 그러면 6월에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는데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지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사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토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요. 여러분들 사유축 금국이 됐다고 토가 금으로 완전히 100% 바뀌었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100% 못 쓴다? 그러진 않습니다. 토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조금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은 사의 정화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화가 금에 비해서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화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화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중병화로 기토를 뭐 생주해 주는 것 내지는 조후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겠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뭐예요? 정화가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왕절이 이렇게 정화 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을 더 좋은데, 지금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사주에 뭐가 없다? 수가 부족하다. 물론 축중에 있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유축 획금하게 되면 금이 많으면 수를 어떻게 된다? 탁하게 만든다. 금다수탁하게 된다.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의 뜻은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진다. 탁해진다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뜻으로 볼 수 있지만은 금다수탁하면 금이 많으면 수를 세가는 것이 아니라 수를 오히려 막히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금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 돼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오히려 막혀 버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3주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사유축 금국에서 금이 왕한데 그래도 사중에 있는 병화에 간신히 뿌리던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기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이 자수를 가지고 기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 있다. 윤토라고 하는 것은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라고 해서 윤토라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자수를 보는 것 나쁘지 않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기토하고 간목하고 서로 정을 주게 됩니다. 우리 초코파이 정이죠. 기토는 간목에 정을 주게 되고 간목은 기토에 이렇게 정을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갑기합토 이렇게 바뀐다라기보다는 이건 서로 탐합한다, 그래 합을 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썩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목이 있으면은 이게 탐합하게 되면 간목에 화를 생하고 간목의 토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탐합하게 되면 간목이 일을 하지 않는다. 탐합망극이라고도 하고요. 탐합망극이 되기도 하고 탐합망 생이 되기도 합니다.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합하는 걸 탐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 보는 것만큼은 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간목의 일간과 탐합하는 것은 이건 좋지 못하고, 운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무래도 금이 왕한 계절에 수까지 있으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가 일단 뭐가 되어야 된다? 조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축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축을 받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여기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사유축 회금이 돼서 일간이 약한 중에도 화의 생조를 받고 축에 다시 뿌리를 이렇게 두는 것은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사유축 회금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회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거는 순수한 그냥 토로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물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기토를 갖다가 직접 극하지는 못한다. 목생과 화생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신금은 을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정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신금이 정화를 넘어가서 얘를 극하지 못하죠. 단지 정화가 을목을 화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토 옆에 아무리 그래도 칠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사유축 회금을 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가 약해졌던 것이 조금은 단점이었더라고 하면, 병인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인목을 보게 되면 정화가 인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한 걸로 보게 되면 금국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화의 세력도 이거는 만만치 않게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병정화가 생주를 받기 때문에 기토 자체도 이거는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병인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운세는 특히 운세라고 하는 것, 제가 대운을 항상 말하는 거죠. 대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건 화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인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이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벌써 토요일, 어저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전날 금요일 불금이었고요. 오늘은 추석 연휴 이제 첫 번째 연휴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5일간
토일 월화수 5일간 수석 연휴인데 요런 날 새벽 일찍이 의사가 애를 낳아줄 리가 만무하죠. 만약 이때 만약에 낳는 아기들은 뭐라 그럴까, 택일해서 낳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연분만 해서 원래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묘시도 구조 자체는 천간의 화를 보고 지지의 목을 받지만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화하고 병화하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왕 태어나는 것 정묘시보다는 병인시 태어나서 운세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병인시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화운 갔을 때 수기가 많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무진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약한 일간이 겁재, 진토, 무토에 이제 생은 아니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조후가 좀 부족해요. 화가 좀 부족한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특히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기해 대운 이렇게 갔을 때는 사회 상충되는 이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반대로 무진시에 태어났는데 남자였다라고 하면 남자는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요 화대운 때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가 필요할 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주에 금이 많다고 해서 금이 수를 갖다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금이 있을 때 수를 생해 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있을지 몰라도 사주 원국 자체에 수가 있는 것과 수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진중 개수가 있고요, 축중의 개수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해자수가 있는 것 내지는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는 것만큼의 수의 작용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사유축 해금했다 하더라도 시에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시도 사유축 해금에서 경금,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그래도 오화, 사화가 있고 정화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시만 된다 하더라도 금순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임신시 내지는 정유시가 됐을 때는 계유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사유축도 되지만 임수가 다시 금왕절에 임수 투출하고 신금까지 있게 되면 이건 계유시도 마찬가지예요. 금순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머지마로 태어나 가지고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수석 연휴 첫 번째 날인데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